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 연합회와 인천서구문화원이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이며 장소는 인천 서구문화원 원장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정군섭 원장님이시며 면담자는 전미경입니다. 그럼 2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면담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도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이렇게 학창 시절 이야기, 뭐 군대 좀 다녀오신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몇 가지 더 여쭤보고 그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그 소풍 갔었던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학창 시절의 소풍은 사실 그 당시 상황이 네. 이게 뭐 즐기고 뭐 이러 하는 것보다도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일절 그 역할하고 그 조금 남는 시간에 리크레이션 하는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 그런 소풍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제가 뭐 산 그런 데 가면 또 이 벌레들 많고 그래서 벌레 잡고 뭐 이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지역 가서 뭐 일손을 좀 돕는 데거나 하고 이제 점심 먹고서 이제 리크레이션 시간 갖고 한 두세 시간 같이 놀다가 학교로 귀가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많았죠. 형태가 네. 소풍이었군요. 예, 예. 그러면 주로 이렇게 어디로 장소를 여쭤보는 것보다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아니, 저희들은 뭐 어쨌든 그래도 뭐 인천에서 그래도 네. 좀 유명하다는 데는 네. 뭐 저기 동암의 뭐 약산이라든가 아. 또는 이제 저 송도 유원지. 아, 네. 예. 지금은 송도 유원지도 다 네. 맵돼서 없지만 그때는 이제 풀장 식구들 네. 이렇게 물을 가둬갖고 네. 거기 이제 수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가 산이 지금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천 상륙 작전 기념탑이 있어요. 네. 예. 그 위에 들렸다가 이제 그걸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데서 많이 했죠. 아, 그래도 수영장도 가시고 좋으셨겠어요. 송도 유원지 쪽으로 소풍 가는 날이면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은 못 하고요. 가면 예. 아, 그럼 점심은 어떻게 싸가지고 가서 먹는 건가요? 되게 싸가지고 갔죠. 그때는.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김밥 이런 게 아니었을 수 있겠네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 생활들이 뭐 넉넉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싸가지 못하고 네. 이제 못 싸가는 사람들은 이제 돈 몇 푼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쥐어주면은 그거 가져가서 이제 간단한 거 사 먹고 그랬죠. 아, 네. 예. 그게 이제 특히 저도 이제 시골 쪽에 살았지만은 시내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친구들은 전부 다 도시락 이렇게 맛있게 뭐 김밥도 싸오고 맞게 해가지고 가는데 시골 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음료수 하고 이제 뭐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기차 타고 가면 뭐 계란 삶은 네네. 거를 먹고 이제 계란 삶은 거 몇 개 뭐 이렇게 갖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많이 싸우는 음식 같이 나눠 먹고 네. 예. 그러면서 그냥 하루 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송도 유원지까지 거리가 좀 있으셨을 텐데요. 네. 교통편은 어떻게? 거의 걸어갔죠. 걸어가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학교가 저도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겼지만 학교가 이제 지물포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학교 걸어갑니다. 이름이 예. 예. 학교 이름이 어떻게? 동천고등학교. 아, 네. 예. 거기서 바로 걸어가나 예, 하셨군요. 예, 예. 아, 제가 소풍 얘기하면 저 어렸을 때도 비 오는 거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예. 선생님. 비 오는 날 소풍이 걸렸던 적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비 오는 날도. 그럼 어떻게 안 가셨어요? 아예 거의 가죠. 가셨어요? 그때는. 예. 아, 예. 저희는 안 갔어요. 비가 뭐 아주 세차게 오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으면 아, 뭐 하루니까 예. 갑니다. 네. 운동회도 그때 예. 하셨었죠? 예. 그때 운동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이제 건가요? 운동에 이제 뭐 학생들 전부 다 전교생 다 모여놓고 거기 이제 종목을 쭉 해가지고 뭐 이제 반대항, 네. 뭐 학년대항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사실상 그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학생 수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대표로 다 나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앉아갖고 응원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일과죠. 원장님은 어떤 종목에 출전하신 적 저는 있으세요? 운동신경이 좀 무뎌가지고 네, 선수는 못하고 네. 그래도 응원하고 아, 기본적으로 이제 달리기 100m 달리기나 이런 거는 전학생이 다 그쵸, 하니까 그쵸. 예, 그런 거 한 번씩 그때도 릴레이 경기 이런 것도 있었나요? 예. 아, 제일 재밌었던 그런 뭐 기억이나 아니 에피소드나. 릴레이가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운동의 핵심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건, 예. 네. 그거 아주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 예. 마지막으로 다 그냥 마지막에. 릴레이 하면 그냥 난리가 나죠. 그냥 뭐 다들 일어나서 그냥 박수 치고 응원하고 그냥 같이 쫓아가면서 막 달려라 달려라 힘내라 네. 힘내라 막 하고 맞아요. 예. 아, 그때 원장님이 운동회 때나 저 운동회 때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운동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릴레이는 항상 마지막에 하고. 네, 네, 예. 아, 그러셨구나. 그 1970년대면은 지금 자료를 이렇게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쯤 되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죠. 그때도 여기 새마을운동 붐이 이렇게 일었었나요? 예, 그때는 뭐 저희도 어렸었지만 새마을운동은 뭐 전 국민이 다 함께하는 거니까요. 네. 그때.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제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아마 그 주방 개조, 부엌을 이제 개조하는.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이 아궁이에다 나무나 이런 불을 떼서 이제 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갖다가 조금 이제 입식 비슷하게 주방을 이제 개선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방을 좀 더 현대적으로 다 꾸며놓은 것이 가장 그 새마을운동의 첫 번째 사업. 아, 주방을 제일 먼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을길. 이제 도로가 그 전에는 이제 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는 그 도로 외에는 동네 다니는 길들은 전부 다 좁았어요. 좁아가지고 뭐 차량이나 또 우마차 이런 거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 골목골목서부터 이제 길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그 운송을 좀 호를 때 편안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큰 도로 차량이 다니는 길도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뭐 레미콘이나 아스콘 포장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포장을 못 하니까 이제 근처 이제 개울에 가서 모래 자갈을 이제 파서 날라가지고 이제 폐구런 데를 전부 다 메꿉니다. 메꾸. 그래서 판판하게. 그래서 네. 비포장이지만 차가 웬만큼 속도를 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주 운송 수단 그거 이제 한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잘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시골이니까 시골.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전에는 뭐 예? 농사를 잘 내려면 일단 고름, 퇴비를 많이 해서 퇴비를 산처럼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그 퇴비를 봄에 이제 우마차를 이용해서 경작지에 갖다 뿌리고 네. 거기서 이제 작물을 심으면은 그 작물이 잘 됐어요. 그래서 퇴비 증산하고 그러는 거에 아주 그 많은 공들을 들였죠. 그래서 각 동네별 그 이제 저것도 하고 개인별 저것도 해서 막 그 시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장려를 아주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 저희도 이제 학교 갔다 오거나 이제 노는 날 되면 이제 뭐 하천변이나 이런데 풀들 많이 나고 그러는 데 가서 그 풀을 비에다가 퇴비장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습니다. 아주 딱 이렇게 맞춰갖고 쭉쭉 쌓아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쏘면서 가라앉으면 이제 그게 네. 완전히 그 거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대개 집집마다 이제 뭐 소나 돼지 다 키우니까 이제 동물 배설물 그거 이제 풀에다 같이 섞어서 그 숙성시킨다고 그러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거름을 마련했죠. 그때는 화학 비료가 별로 없었으니까. 예. 네. 근데 그렇게 포상까지 할 정도로. 네. 어, 그리고서 이제 지금도 이제 뭐 마을 공동체니 뭐 그래갖고 네. 있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혼자서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공동으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먼저도 얘기했지만 뭐 4.27 클럽인 이런 것도 활동을 했지만은 이제 그 활동을 하려니까 이제 뭔가 건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흙벽돌. 그전에 흙벽돌 찍는 기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흙 넣고서 제가 사람이 이제 긴 대가 있는데 그 요런 데다 흙을 다져 놓고서 그걸 다 꽉 누르면 이게 네. 다져 갖고 그 벽돌이 이제 흙벽돌이 이만하게 나오는 직접 만드는 흙벽돌. 흙벽돌을 찍어서 이제 일정 기간 말렸다가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토지 이런 게 이렇게 비싸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이제 또 토지 많으신 분한테 조금만 좀 이용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명예 이전은 안 해줘도 걷다 지으라 그랬다고. 걷다가 이제 그 회관 비슷하게 지었죠. 그죠? 네. 그것도 이제 돈 하나 안 들이고 손수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잘라 가지고 뭐 석가래도 하고 다 하고 직접 다. 그렇게 해서 벽돌 찍고 해갖고 싸서 집을 짓고 그랬었어요. 완전히 그 마을이 모습이 바뀌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그 저도 노래는 불러봤거든요. 그래서 마을길도 넓히고 막 이런 네, 예. 그러니까 그 마을길을 넓혔다는 거지 그 지금처럼 뭐 정식 포장길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네요. 예, 예. 아, 그 지붕도 다 바꿨다고 얘기를 지붕은 들었었는데.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지프로다 네. 그 이용이라고 엮어가지고 네, 네, 네. 그거 갖다 이제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다시 갈아줘야 되거든요. 여기 삭으니까 네. 물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그 집이나 이런 걸 이제 그 새마을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소도 막 키우라고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축들도 먹어야지 뭐 해야지 사실 그 겨울에 그 이용 엮어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저런 걸 다 따져갖고 이제 지붕 개량 사업을 또 했죠. 그래서 지붕을 한 번 해놓으면 그래도 10년 이상 쓰는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게 지금은 이제 환경 호르몬 나오는 그 스레트 지붕이라고. 아, 네. 이렇게 생긴 거. 예, 예. 네. 그 판에다 고기 구워 먹으면 맞아요. 맛있죠. 예. 맞아요. 그 기름 쪼가리. 쫙쫙 빠진다고. 예. 그러니까 그 스레트 지붕으로다 많이 고치고 조금 돈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와를 다 하고. 예, 예. 구조는 대개 보면 이제 그 한옥 구조니까요. 그죠? 네. 그럼 집은 지붕 바뀌고 부엌 바뀐 게 가장 네. 컸었겠네요. 부엌이 가장 거의 우선이죠. 근데 그 집안에 이제 그 식생활하는 그 장소가 네.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주식이 이제 쌀이니까 이제 쌀만 생각했는데 부엌이 바뀌면서 이제 그 밀가루. 이제 집에서 뭐 빵을 굽는 데거나 여러 가지 밀가루 음식을 또 많이 했어요. 그 장려를 해서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식생활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네요. 네.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네. 진짜로. 그러면은 그 부엌이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원장님. 입식 부엌이라고 하는 게 아궁이가 없어진 거는 아닌 건가요? 아궁이는 계속 있었던 건가요? 아궁이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부엌에 딸린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어두컴컴하고 나무나 쌓아놓고 막 이래가지고 네네네. 지저분하고 광이 이제, 같이 예, 있었던. 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고인데 네. 이제 우리가 옛날 말하던 광이라고 그러죠. 네. 광. 그걸 하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할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메꾸고 뭐 해서 이제 그 나무로 떼든 그 아궁이를 이제 그때 이제 연탄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연탄. 네. 무연탄 아궁이로 바꾸면서 무연탄 아궁이로 바꾸신 예. 거구나. 근데 그 정부에서도 네. 산에 왜냐면 나무를 떼니까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이에요. 벌목을 하니까. 예. 다 그냥 풀 요만한 거라도 다 베다 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막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제 연탄을 떼라 무연탄을. 그래서 이제 아궁이를 바꾸니까 그 전에는 이제 불을 떼기 위해서 이렇게 구덩이처럼 팠잖아요. 파서 네네. 거기 들어가서 불을 뗐잖아. 네. 그거 이제 메꾸는 거야. 그거 메꾸니까 필요 이제 없으니까. 부엌이 전체적으로 펀펀해지잖아요. 네네네. 예. 그 거기다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이제 식탁이라고 그러지만 그 비슷한 것도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흙먼지 안 묻고 뭐 물이 흘려도 깨끗이 닦아낼 수 있고 또 여러 명이서 거기서 같이 요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뀐 거죠.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저 다들 다 좋아했죠. 네. 이제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뭐 요리 강습하는 사람들도 다니고 오. 또 이제 그 도구 주방용. 양푼이라든가 조리기
이런 게 그때 이제 또 새로 개발돼서 막 보급이 됐어요. 어. 빵 찌는 기계 뭐 이런 것도 빵기. 네네. 집에서 빵 찌는 기계. 너무 어머님도 좋으셨겠지만 원장님도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예, 많이 예.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부엌이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제 많은 게 변화가 됐죠. 네. 그럼 원장님 지금 이제 무연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연탄을 사용하면서 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었어요? 그 연탄이 이제 그렇게 떼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연탄 중독 사고가 가끔 났죠. 네. 이제 텔레비도 가끔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텔레비는 그때 이제 없었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라디오에 나오고 이제 그런데 나도 한 번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왜냐면 옛날 집에다 그냥 그 아궁이만 개조해가지고 연탄을 떼다 보니까 그 바닥에 방바닥에가 이제 금이 간 데가 있어요. 글로 새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글리 이제 가스가 새서 올라가고 나도 한번 자다가 네. 새벽에 그냥 목이 막 뭐하고 막 그래서 그냥 간신히 문 열고서 바깥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오. 그 자기가 큰 저기는 모면했는데 그거 이제 모르고 그냥 계속 잠드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죠. 예, 중독돼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중독되는 거. 그때 혼자 계실 때 그러셨어요, 원장님?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아주 혼났어요. 한번. 부모님도 놀라시고 좀 예, 그러셨을 예. 때. 사실 저도 연탄가스 마셔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탄가스 마시고 그러면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옛날에 그 뭐 이제 동치미 국물 이런 거 그런 거 막 먹인다고. 예. 예. 그러면 깨어나는 거. 원장님도 동치미 국물 드셨어요? 예, 시큼한 거 그냥 그 쉬어가지고 시큼한 거 아유, 그냥 큰일 날 뻔하셨네요, 진짜. 그냥 집에다 그냥 벌리고서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 그때 기억이 예. 생각이 다 나시겠어요. 그때가 언제쯤이셨어요? 저 중학교 때 정도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을 전체 분위기가 다 예. 바뀌었겠네요. 예, 그리고 뭐 따져 이제 해보니까 조금씩 그 삶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욕들이 다 이제 팽배해져 가지고 네.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아. 그 이제 하나의 뿜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엌서부터 나중에 지붕 뭐 이런 거 다 고쳐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람들이 한데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은 되더라.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신감. 여러 가지를 얻었겠네요. 예. 처음부터 막 이렇게 호응이 일어났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참여를 했어. 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그 원래 노동력을 갖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처음에 참여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분담금 얼마씩 냈어. 아, 자기가 못 나가니까 돈으로. 분담금. 그렇지만 자기가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고. 그러다가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목표지. 뭐 돈 있다고 해서 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참여하고. 그게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게끔 해준 계기가 네.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 참여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그 전에는 그런 게 좀 많았었나 예. 보네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원래 살던 토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뭐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거나 다른 지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주해갖고 살 사람들하고 이제 그 좀 차별이 있었거든. 네. 차별.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 이런 거 있을 때도 같이 일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 안 하고 그 사람들만 이제 주로 시키고 그랬는데 새마을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나부터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줄었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았던. 네, 예,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직접 그렇게 보시고 겪으시고 집도 바꾼 걸 다 보시고 하셨네요. 원장님 그 4.27 클럽 부회장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을 이렇게 하신 거? 사실 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학교 다니거나 뭐 할 때 그 저녁 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적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저기 일종이죠. 그 이제 농촌 지도서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어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이제 주로 계몽 쪽으로다 많이 이제 활동하게끔 하고 부모님들 도와서 이제 농사짓 꾸리는 것도 다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이것도 위생적으로 깨끗해지고 또 앞으로 희망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아, 가르치면 이제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집에 와서 어른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완강하시잖아요. 네, 어른들이. 그렇죠.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른들 보는 앞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예? 동네 이제 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깨끗이 이쁘게 좀 해놓고 그러니까 길가에 꽃도 심고 막 이제 이런 동네 이제 미화, 환경 미화도 하고 환경 미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이제 동네에서 조금 이제 뭐한 사람들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다 이제 뭐 동네에서 이제 뭐 땅이나 이런 걸 빌려갖고 농사를 지어갖고 그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또 이제 동네 기금으로 다 내놓고 뭐 이제 이러한 그 어쨌든 좀 이제 열심히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다 열심히들 했어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네요. 예. 아니, 그러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이렇게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요. 그 원장님께서 이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많이 변했잖아요. 이 검암도. 옛날 모습, 첫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새마을 운동이 하면서 또 마을도 또 변하고. 그래도 지금 현재 좀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옛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구획 정리라고 기존에 있던 모든 걸 다 싹 그냥 내보내고 다시 이렇게 특지로 다 그걸 변형을 시켜갖고 특지를 이제 건설업체한테 분양해갖고 개발을 시켜다 보니까는 이게 흔적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아, 사람도 흩어지고. 예,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아, 한번 나가면 안 들어와. 나가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아니 그쪽에서 또 몇 년 살다 보니까 그쪽에 또 적응을 하시는 이제 거.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굳이 또 뭐 주로를 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예전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예. 그래서 개발이 이제 그 계획적인 개발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거기 못 가는데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조금만 그 손을 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기억할 수 있는 뭐라도 좀 남겨놓거나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다 없애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예. 사진도 별로 없는 거래요. 뭐. 네, 아, 사진도. 그래도 그때 원장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들으면은 그래도 사진들이 좀 옛 모습들이 있다고. 네, 조금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화보지 매뉴얼을 했는데 그거 네. 모아가지고. 네. 그게 너무너무 귀한 자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 나중에 꼭 다 보겠습니다. 그, 저도 이걸 자료에서 봤어요. 그, 건바위가 하나가 아니었다. 네, 예. 예. 두 개였던 게 맞는 건가요? 예, 큰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암파이라고 그래서 서인초등학교 내에 네, 있는 거, 네. 그거 이제 좀 작은 건데 거기 하나 있고, 원래 그 서인초등학교 뒤쪽에가 바위가 큰 게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바위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거기서 올라가서 막 놀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소곤로 그것이 도로가 나면서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존을 못하고, 그전에는 뭐 그런 보존 같은 거 생각을 그렇죠. 못했잖아요. 맞아요. 당장 뭐 돌인데. 공사를 해야 되가는데 걸면 내가 그냥 폭파해가지고 폭파했어요. 네. 아. 예, 깨서 그냥 없앴죠. 있으면 뭐 지금 같으면 아마 도로를 이렇게 돌아가서라 또 그럼요. 남았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을 텐데요. 예, 그렇지는 못했어요. 사진도 없나요? 사진이 한두 개는 있을 거야 아마. 우리 화보집에도 있어요. 네. 훨씬 컸다고 하니까 저도 네.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산 이제 한 7분 응선쯤에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지금 혼봉산이라고 그 산. 근데 뭐 도로가 그쪽으로 나버리니까 거기서 폭파해서 다 없애요. 근데
그 바위를 지금 진짜 하나 남아 있는 바위도 이제 건바위라고 부르고 이제 검암 이야기를 할 때 꼭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그 옛날에도 그 바위를 다 그냥 건바위라고 불렀었던 건가요? 동네를 건바위라고 불러요. 동네를. 동네 그냥, 이름을 예. 그냥. 외지 사람들은 건바위 이렇게 불렀죠. 그 바위도 그냥 그 바위 이름을 따로 부른 건 아니고 예. 검은 바위가 큰 게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마을의 상징이니까 그냥 건바위가. 건바위 마을, 건바위 마을 이제 이렇게. 해서. 아우 그 다 상징이 없어졌어. 네, 그 검암동에서 시장 갈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시장은 어디를 이용하셨던 거예요? 시장은 이제 버스 노선이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 시내 버스는 없었고 강화 다니는 버스 지금도 그 버스가 있는데 네. 강화 다니는 버스가 다녔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 나오면 송림동 시장, 아, 송림동 시장. 송림동 시장을 예. 가셨구나.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 때는 못 타고 왜 이제 거기 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그냥 나가서 뭐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채소나 이런 걸 조금씩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거 필요한 걸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송림동 시장도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없어지했는데 그 도로변에가 그쪽에가 아주 이쪽 속옷 사람들이 노점하는 그런 거래했었어요. 정식 시장이 아니라. 시장은 안에 있고 그 뒤에 네. 그 길 옆에 이제 가게들 앞에 이제 그 가게 주인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것을 조금 좀 해서 팔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라고 그러면 거기 앉아서 가져간 거 팔아가지고 이제 시장 가서 자기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들도 이제 어렸을 적에 뭐 하면 이제 엄마나 누구 쫓아가서 거기서 있다가 뭐 먹을 거 조금 사주면 좋다고 얻어먹고. 아 시장 따라가는 맛이 그렇죠. 예. 아, 그럼 뭔가 필요하면 꼭 송림동까지 가셨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집 근처에는 뭔가 다른 게 없어요. 어쩌다 이제 그 생선 팔라 몇 번 안 돼, 1년에 몇 번 이제 생선 뭐 그전에는 이제 조기도 막 이만했잖아요. 그 등에다 소쿠리 같은 데다 담아서 지고 이제 조기 뭐 동태 뭐 이런 거 이제 가끔 팔라 오는데 명절 부근에나 팔라 오지 평상시에는 팔라 오는 게 없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팔러 오는 게 동네로 와서 파시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생선 사라고 이제 뭐 집집마다 사라고. 다니면서 예. 이리고 다니죠. 안동포 쪽에서도 이렇게 안동보 쪽에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오고 고잔이라고 지금 경서동 그 네. 예, 골프장 있는데 그 난점이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 전에 그 바로 뭐 나룻배도 있고 배가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거기 사람들이 좀 그 어업에 종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끔 왔어요. 평상시에는 그 이제 수산물 팔라. 네. 그럼 뭔가 이렇게 냉장 시설 이런 것들은 없었을 없죠. 것 같은데 예. 그냥 잡아가지고 그날 당일로 예, 이렇게 예. 팔러 오시는군요. 예. 제일 어떤 생선이 많았었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건 이제 그 맛이라고 그래 맛. 조개. 조개 좀 더 길쭉 큰 거 있잖아. 네네네. 길쭉 큰 거. 소금 넣어서 잡는. 그거는 가늘잖아. 네. 근데 여기 맛은 이렇게 굵어요. 아, 그래서 그걸 넣고서 지금 우리도 말하면 칼국수 있잖아. 칼국수. 네. 맛있어요. 바지락 칼국수보다 훨씬 더 맛있네. 예. 그걸 이제 잡아갖고 여기 그 난점 사는 아주머니들이 타라에다 이구서 팔라와. 그걸 가장 많이 팔러 오셨어요. 예, 예. 그럼 그 조개류인 거죠? 그렇죠. 요즘도 있어요, 그거. 요즘도 그 팔라 다니는 사람이 있어. 지금은 양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자주는 안 다니는데 지금도 네. 있어요. 지금도 잡아요. 여기 지금도 잡으세요? 소인천 화력발전소, 북호 화력발전소 그 부근에서. 오, 그 큰 조개가 아직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개 같은 게 많았었어요, 그 전에. 오, 그게 뭐 굳이 안 사 먹고 네. 잡으러 갔다니까. 직접 잡으러 가보신 적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때 어리니까 못 오게 오죠. 위험하니까. 예. 일정한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따라오게 하고 거기서부터 넌 여기 있어라. 우리 갔다 온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야. 가갖고 물때를 잘 맞춰서 나와야지. 물때를 못 맞추면
그 갯골이라고 그러죠. 네. 그 바다에 깊은 골. 네. 그걸 못 건너요. 그 사고 많이 난다고 듣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아는 분들도 그냥 잡다 보면 욕심 생기잖아. 잔뜩 잡아갖고 물때 못 맞춰갖고 나중에 결국은 다 버리고 그냥 목숨 건져야 되니까 다 버리고 나오는 거야. 아까워서 어떡해. 네. 그런 식이 떴어요. 꽤 많이 잡히는 곳이었어요. 상압이 뭐 막 이 정도 막 이래. 상압 백합. 예. 네, 그거 엄청 비싼 조개라고 들었는데. 그 앞에 저기 그 고래가 그렇게 많았대. 그러면은 여기도 따로 어촌계 이런 게 있었어요? 어촌계는 없었어요. 어촌계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발전소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소에 기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조선 대나들 보니까 그 기름 때문에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매립하니까 이제 육지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굉장히 많이 육지가 됐더라고요. 지금 네. 계속 매립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상압 백합 맛조개 아유, 엄청 많이 뭐 나와. 엄청 많이 떴어요. 네. 그래서 꼭 이제 뭐 잡아라 가자 그러면 이제 몇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잡아라 가면은 뭐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집에다 풀어놓으면 그냥 뭐 큰 달아다 그냥 수북히.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짊어지고 왔는지도 몰라. 무거웠을 텐데. 네. 무게가 엄청난데도 네. 그걸 지고 왔다. 그걸 팔기보다는 잡아서 가지고 와서 먹는 용으로 네, 더 많이 네, 쓰셨겠네요. 네. 이쪽에서도 갯벌에서 많이 잡으셨구나. 이쪽 거맘동 주변에도 마을들이 꽤 있었죠, 원장님? 그렇죠. 네. 주로 어떤 주변에 그 마을의 형태나 아니면 동네 이름이나 아니면 이렇게 집성촌들이 좀 있기도 했었나요? 다 집성촌이죠 옛날에는. 보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백석이 심씨네. 시천동은 유씨. 뭐 경서동은 청송심씨. 김씨, 심씨 뭐 이런 식으로 다 집성촌이에요. 옛날 마을들은. 네. 그래도 그 집성촌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좀 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은 조금 더 갖고 있는데 네. 그건 뭐 이제 1년에 이제 한 두세 번 이제 그 학교 이제 그 운동회 때 네. 그때는 이제 우리 어렸을 적에는 학교 운동회 때 동대항 체육대회를 같이 했어요. 네. 동네 체육대회랑 같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경쟁을 해요. 서로 각동이 뭐 선수들 다 뽑고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없어졌죠. 아쉽지. 근데 네. 하여간 뭐 평상시에는 다 알고 그러는 사이니까. 가깝게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뭐 나는 이제 여기가 원래 저거니까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 다 있죠. 그 청송심씨 그 유적 관련된 곳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심씨. 거기서 보셨어요? 여기 뭐 신도비 있는 데도 가보고. 네. 청송심 씨가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데. 그런가요? 네. 제가 그게 너무 크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조개도 잡으시고 갯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이쪽에도 염전이 꽤 많았었죠. 예, 예. 네, 왜냐면 네.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바다를 막았잖아요. 네. 일부. 그래서 이제 그 바다 막은 안쪽에는 당장 뭐 농토로다 활용을 못 하니까 일단은 이제 그 염전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해안가로는 거의 다 염전이에요. 네. 예. 네, 네. 그 전에 보면. 안동포 그쪽도 염전이었던 그렇죠. 거죠. 개인으로 운영하는 염전들도 있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개인 염전. 나라에서는 별로 안 했었어요. 그냥 그럼 다 개인 염전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그 허가 받아서 공유지면 매립해서 정부에 뭐 얼마 떼고 네. 나머지 자기들이 저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다른 사람이 그 운영을 했어도 정부에서 하는 염전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염전 일이 되게 힘들다고 듣긴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거기서 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인부를 구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연 단위로 이제
연부라고 그러지 연부. 네. 연부라고 그래서 연 단위로 얼마 너 아. 얼마 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 염전에 가서 일해라. 아, 이제 계약직처럼.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계약서는 없어도 이제 구두로 다 서로 얘기를 해갖고 얼마씩 주는 걸로 해서 가서 매일 나가서 일하는 거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이제 동네 사람들 수소문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오라 그래서 이제 품값 주고 이제 또 시키고 특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보면 이제 여름에 나갈 때 홍수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막 그 염전 그 저수지 같은 데 막 터져요. 뚝이. 그럼 그거 복구하려면은 몇 사람 갖고는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인근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해가지고 막 꾸린다고. 그렇고 이제 원래 그 간척 막은 그 뚝은 터졌다면 이제 그 일대 농경지나 이런 게 다 잠겨버리니까 바닷물에 그거는 뭐 아주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백중살이라고 아시죠? 네네. 바닷물에 가장 많은 거. 네네. 그때 아주 항상 긴장해요. 아. 그때 다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내가 거기 사는 동안에 2번이나 봐서 터진 거. 오. 꼭 그 순문 옆에 순문. 그 이제 뭐냐면 이쪽 하천물이 나가야 되니까 거기 이제 수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수문 만들어 놓은 그 옆에가 흙이 조금씩 실려 내려가서 구멍이 생겼다가 그게 백중살이 때 유실되는 거야, 그 옆에. 그래갖고 그냥 물이 바닷물에 들어오는 거야. 아유, 한 번에 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난리 났죠. 그냥 산에 가서 막 나무 비고 뭐하고 그 뻘에서 그냥 그 뻘흙 그거 뭐 흙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지게 지고 가서 갖다 지게에다 퍼주면 그거 담아갖고 가서 지게에다 붓는 거야. 차도 못 들어가요. 그건 좁아서 옛날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사람이 거네. 다 일려고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잘 막으면은 그냥 바닷물이 찼다가도 금방 빠지면은 네. 농사가 그렇게 크게 망하지 않는데 오래 가면 다 죽어. 그 염기에 네. 빨갛게 다 타주고 그 애는 완전히 흉년이지. 그럼. 정말 큰일이네요. 네. 혹시 원장님도 해보셨어요, 염전? 네. 아, 해보셨어요? 네. 그때는 뭐 자다 말고도 그냥 그거 뚝 터졌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안 나갈 수도 없고. 원장님 댁에서 염전을 하신 거는 아니신 예. 거고. 우리 이제 집안 분들이 했는데 네. 염전뿐만이 아니고 그 염전 전에는 또 논이고 이런 거 다 이제 그 개간지지만 네. 물 잡아서 또 이제 모 심고 막 벼 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다 망가지는 거거든. 그 같이. 뚝이 터지면. 네.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걸 막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겠네요. 막아야 돼. 원장님 이쪽에 있는 염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염전 체험만 해봤지 뭐 그런데요. 그 밑에 깔리는 게 뭐 타일인 것도 있고 장판을 깔았다고 얘기도 하고 뭐 그냥 토판이었다고도 얘기도 하는데 그 원장님 계셨을 때는 이곳 염전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흙이죠. 그 흙을 잘 다집니다. 네. 다져서 그나마도 또 물 조금 잡았다 보면 또 거기서 거품 조금 일어나고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삽 같은 거 얇은 삽을 다 싹 긁어내. 그리고 또 다져.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걸 계속 하지 않으면 거기서 막 그 갈대, 네. 풀도 막 나와요. 갈대, 갈대 흙이니까. 나오고, 예. 또 개들이 구멍 뚫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계속 그걸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갖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 걷다가 이제 소금을 안 치는 거야. 그 전에는 소금을 안 칠 수가 없어. 그렇게 막 뚫고 그래갖고 그냥 소금이 안 줘도 완전히 흙에 섞여갖고 그 소금은 사실 식용을 못 써요. 네네.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소금 이제 불 떼어갖고 녹여갖고 다시 곤소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곤소금 만드는 이제 공장 그런 데나 보내고 동물들 먹이는 데나 가지 사람은 못 먹어. 근데 그 연판이 그렇게 막 단단히 그 흙이 다져져야 돼. 예? 그래서 물을 잡아놔도 사람이 막 걸어다녀도 흙물이 안 일어나야 돼. 흙물이. 그럼 어느 정도로 다지면 그렇게 그러니까 안 일어나? 그 돌다 만든 롤러가 있어요. 큰 네. 거. 그거 끄고 다면서 다지는 거야. 그 그거. 돌 롤러로. 예, 예. 아.
테니스장 보면은 흙으로 다면 테니스장 보면 그 로라 네, 네. 굴리잖아요. 네. 똑같아요. 원리가. 그럼 사람이 굴리나요? 그렇죠. 그 무거운 거를요? 예. 그렇게 해서 다진 데에서 이제 소금을 안 쳐서 거기서 소금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소금 창고에다 이제 다 갖다 싸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간기가 좀 빠지죠. 소금 물이.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창고 옆에는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 이게 간수 구덩이라고 간수. 이제 우리도 이제 두부할 때는 그 간수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옛날에는 다른 그릇이 없어. 이 병, 한 대짜리 병이 있어. 그거 이제 가져가서 간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동네 사람이니까 주세요. 그냥 공짜로 주세요? 예, 그렇죠. 갔다가 이제 두부할 때 그거 치면은 두부가 잘 되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으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했어. 그래서 제가 그 흙으로 다진 그 염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 분명히 흙이랑 섞일 텐데 그 롤러 얘기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롤러한테 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뭘로 다지나 저게 다진다고 다져질까 뭐 이런 생각이 다져지고 그 전에 보면은 이 집 안에도 전부 다 이 콘크리트를 묻혀갖고 전부 다 흙에 떴어요. 그럼 그 흙을 좋은 흙을 갖다가 싹 깔고 막 다져 밟고 뭐 이래서 다져. 그러면 거기는 비가 웬만큼 와도 패지도 않고 흙물이 흐르지도 않아. 그게 다져지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염전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경서동 뭐 이쪽에 이제 그 옹기 공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옹기 공장에서 사람들이 옹기 깨진 것을 어디다 쓰나 그러다가 그걸 한번 그 연판에다가 깔아보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옹기 공장에서 그걸 깸파리라고 그러는데 깸파리만 모아서 염전에다 또 공급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생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깸파리를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염전에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깸파리를 판판하지 않죠. 그 항아리 깨진 거는 네. 약간 볼록하고 그걸 네. 이제 잘 맞춰갖고 팔에다 깔은 거야. 그게 이제 시작이야. 요즘은 뭐 타일도 깔고 뭐 한다 네. 그러지만 그때는 그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예. 네. 너무 궁금증이 다 해결이 근데 됐어요. 우리 이제 여기 샹토지 보면 그 깸파리 그 얘기도 나와요. 저 이제 제가 그 경소동 쪽에 녹청자 박물관 있는 거를 가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녹청자 깨진 것도 이렇게 깔고. 녹청자는 없고 수량이 작으니까 있고 이제 그 옹기 항아리 만드는 거 항아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 깨지면 거기서 양이 많이 나와. 그래서 예. 거기 가기 전에 지금도 이제 지금은 이제 공장 가동을 안 하는데 거기가 개발돼서 신일톡이라고 큰 데가 있었고 또 여기 가다 보면 이제 공천사거리 지나서 빈정교라고 나와요. 그 빈정교 일대가 또 그 옹기 공장이 여러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구나. 거기가 아주 옹기촌에 떴어, 옹기촌.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또 다 바꿀 수도 있었던 상황이 네. 있었네요. 네.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요. 군대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군대는 몇 살에 가셨어요? 그때 22살에 갔죠. 그때는 뭐 그때가 이제 징집 나이니까 74년도인가 10월 달에 갔어요. 10월 달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논산으로도 안 가고 원주로 다 이제 훈련소 원주에서 이제 훈련 받고 그리고서 이제 저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댓글리 왔죠.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사병으로 다 3년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했죠.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군대 생활하시면서. 일단은 이제 그 서울 근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주말 되면 이제 외출을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왕십리 쪽으로 가는 이 경인 전철이 그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전철 타고 이제 집에 오면 한 두세 시간 걸려요. 집에 왔다가 이제 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귀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그 군대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의 그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떨어져 있지. 생활하는 생활관은 이제 생도들하고 이제 우리 일반 사병들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데 생도들은 뭐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도 꼭 이제 자기들 그 규율에 맞춰가지고 보행도 그냥 아주 규칙적으로 해요. 우리들은 이제 좀 흔들고 가고 막 이러는데 규칙적으로 다 줄 맞춰서 가고 착착착 가고 아주 그 보면 아주 절도 있게 잘들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그 있으면서 그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그 친구들은 집가로다 먹잖아요. 이렇게 밥도 탁 떠갖고 해서 탁 다시 이렇게. 진짜 그렇게 먹어요? 생도도 그렇게 먹어요. 아. 집각 식사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에요. 딱 하고 밀어갖고 90도 각도로 이렇게. 그래, 이거. 그래서 이제 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거기서 내가 사는데 많이 그래도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성격은 약간 뭐 거기서 그래서 좀 고지식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이제 그 저걸 하고 거기는 이제 왜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민간인들도 거기 많이 들어왔어요 부대에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 같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는 뭐 바깥에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알죠 세상도 다 알고 조금은 이제 다른 데보다 깝깝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거기서 지내고 이제 그랬는데 군대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 제가 있을 때 이제 그때 박 대통령 아들 진만이가 내가 제대 한 6개월 전 남았는데 걔가 이제 생도로 들어왔어요 거기. 그리고 이제 또 그냥 더 뭐 보안이고 난리가 났죠. 뭐 또 이제 그 생도들도 그 어떻게 보면 그 4년 동안 거기 이제 그냥 외출을 가끔 나가지만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걔들도 좀 억압된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탈하는 애들도 나와요. 그래서 중도에 이제 퇴학당한 애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자 문제는 엄하게 다스리니까 거기 다스려요. 근데도 이제 거기도 뭐 우리 이제 일반 병들 중에서도 또 여군들도 뭐 꽤 많이 근무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같이 저걸 할 수밖에 없어. 얘들이 수업 바꿀 때도 이제 그 수업 그 준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이제 우리 일반 사병들이 다 도와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교들 중에서 이제 그 좀 학문 쪽으로 다 많이 한 뭐 소령 뭐 중령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야. 그 교수로 타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대위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행정장교로 해서 걔들 부서에서 그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뭐 하사관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병들 이렇게 있으니까 저거 있는데 어쨌든 그 아니 맨날 뭐 우리 나가면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 이제 그 생도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는 안 가요. 우리는 안 가. 근데 이제 하사관들이 가끔 가요. 그런데 하사관들이 이제 뭐, 그래도 좀, 7, 8년씩 막 근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자유스럽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막 그러면 꼭 이제 어느 때가 이제 그런 저희가 벌어지냐면 지금쯤 이제 해마다 이제 한 10월 달? 이때쯤 되면 이제 그 생도 애들이 이제 이제 다음 연도 초에 이제 졸업할 애들.
임관해가지고 소위 달고 하는 애들이 얘들이 군기를 잡어. 군기 잡는 데니까. 그래가지고 하사관들 뭐 나이 많고 묻고 없어. 불러가지고 그게 걸음걸이가 뭐냐? 왜 인사하느냐?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마주쳐서 저거 하면은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그 하지도 못하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저거 보면 야, 이게 군대는 군대인가 보다. 그리고 장교하고 일단 그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일반 사병들한테는 안 그래, 걔네들도. 사병들은 그냥 법적으로 다 몇 년 왔다 가는 그런 적이니까. 근데 하사관들은 이제 걔네들이 그 군대 생활 좀 했다고 그래서 뭐 하지 않는가. 자기들은 조금 했어도 우리는 며칠 있으면 소위를 달 거고 또 이런 하사관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철저히 인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그 생도 애들이 이제 1년에 뭐 이제 그 학년별로 틀리지만 매 이제 그 몇 달 동안 이제 각 지역을 돌아요. 뭐 포병학교, 포병학교 뭐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수업하고 또 이제 가서 몇 군데를 다녀. 근데 다른 데 가면은 마주치는 데가 있어. 뭐냐면 이제 그 지금도 지금은 모르겠어 있는지 3사관학교라고 그래갖고 2년짜리 소위 타는 데가 있어요. 2년. 그리고 이제 학훈다는 거 갖고 이제 ROTC 이런 거. 그런 데 가면 이제 또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냐면 그런 데 가면은 걔네들하고 이 사관학교 생도들하고 미쳐요. 걔네들이 3학년만 돼도 얘들보다 1년을 더 한 거잖아. 얘들 2년 만에 임관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무슨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 육사 거기서는 걔들 사기를 돋아준다니까. 걔들 싸우고 그래도 얘들 편들지 얘들 안 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장교가 돼도 결국은 사관학교 출신이어야 바깥에 군대 나가서도 대접받고 또 진급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됐잖아요. 뭐 일반 ROTC 출신들도 장군 되고 뭐 하는데 그때만 해도 더 했죠. 그러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쪽 출신이니까 그 생도들 기사를 내주려고 엄청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도들은 대위 때 이제 너 계속 군대 생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가지고 물어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적성에 안 맞고 뭐 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걔네들을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행정 각 부서에 내보내. 그런 공무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위하다가 과장급으로 다 오는 거야. 과장급. 대위하다가. 공무원들도 많이 썼어요. 지금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그 특혜를 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생도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생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게끔 그것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도 뭐 우리 뭐 그때도 뭐 군대 생활할 때 그래도 그 육사에서 근무한다면 또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그 군대 생활은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좋은 경험 많이 했죠. 3년 이렇게 다 근무하시고 나오셔서 네. 취직은 바로 하셨어요? 취직을 했었는데 아유 못 견디겠더라고. 어떤? 그때는 이제 어디 웬만한 데 가면은 특별히 뭐 이제 그 저기가 아니면은 이 생산 그 업체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여공이라고 그랬죠 그때. 여공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거의 다 여공들이라고 말이에요. 그 여자들 속에서 그 직장 생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서 그냥 집안일 돕다가 그냥. 그러면은 결혼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결혼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금방 했어요. 네.
아, 그러면 사귀던 분이 계셨어요? 예. 아, 연애를 얼마나 하셨어요, 원장님? 몇 년 됐죠, 뭐. 군대 가기 전부터. 어, 예, 해가지고.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그냥 우연찮게 만났어요,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럼 결혼하시고 바로 이제 세간을 나가신 거예요? 예, 어디로 그러면은 가셔서 자리를 처음에 잡으셨던 건가요? 요 근방에서 뱅글뱅글 돌았죠. 저는 뭐, 먼 데로 못 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동구 쪽에, 송림동, 송현동 뭐 쪽에서 좀 살다가, 다시 이제 가다정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부터 뭐, 오랫동안 작은 이사는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내가 11몇 번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집주인들이 워낙 드셀 때라 조금만 잘못하면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저거 안 돼.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양 뭐. 하다못해 뭐 이제 그때는 대개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공동이잖아요. 그 얼마 내라 딱 정해지면 그거 내야지. 거기서 대들었다가는 그냥 그럼 나가야 돼. 뭐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하고 또 이사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집을 이제 하나 사가지고 거기 와서 좀 살아라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또 내가 이제 아유 뭐 내 집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으로 다 집 하나 그때는 이제 뭐 좋은 집 못 사고 연립주택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뭐 빌라 이런 게 많은데 그거 하나 사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립하게 된 동기죠.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저요, 26. 26. 예. 굉장히 일찍 하신 것인가요? 보통, 그때 당시에? 보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은 결혼하신 때 아내분은 몇 살이셨어요? 2살 차이니까요. 아, 2살. 24살. 예. 너무 좋을 때 두 분 다 결혼을. 그럼 자녀분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남매예요. 아, 남매. 지금 그러면 다 딸은 결혼 안 하고 아. 아들만 결혼해갖고 손주 2명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 내용이 원장님께서 인천 서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인천 서구 일대 의원 간사직으로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뭐 분야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의원이다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돼갔다. 지방의회도 이제 분과를 둬야 된다. 그때 이제 분과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다가 이제 무슨 뭐 할 때 되면 야, 너 어느 과 뭐 담당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거 하겠다는데 이렇게 배분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분과가 되다 보니까 그 분과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관심 가졌던 게 이제 그 환경 분야인데 이 생활 쓰레기 이 처리하는 거를 많이 개선을 했죠. 그거는 예산도 많이 줄이고 또 제도도 좀 바꾸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한때는 이제 청소 관련 업체의 공적 1호예요, 제가 공적 1호. 저런만 없으면은 자기들이 그전처럼 계속 수입을 올릴 텐데 저런 때문에 1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원을 못 받고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조그레도 내가 처음으로 서구에서는 조그레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통하지도 않는데 그때는 그냥 통하던 시절이니까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냥 이제 예산을 줬으면은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제
정산을 해서 모자라면 더 주고 남으면 회수해라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반발이 보통 생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그 당시에 그래도 이제 그 보람이에요. 그때 뭐 인천 전체가 그 전부 다 그 나로 인해서 예산 저감을 엄청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또 나한테 그 어떻게 하는 거냐고 또 배우려고 그런 다른 지역 의원들도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그 아시는지 모르고 갔는데 이제 부평구청장 했었고 또 국회의원이었던 그 홍명 씨가 그때 이제 나하고 같이 이제 부평구에서 그때 나 몇 분 만났죠. 나보라 이제 그거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뭐 의견 나누고 방법 가르쳐주고 이제 막. 큰일 하셨네요. 네? 원장님 큰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지금도 그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그 통반장 쓰레기 봉투 지금 무상으로 주는 거는 내가 그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조례가 줄 수가 있게 돼 있어. 근데 안 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일만 시켜먹고 이런 걸 안 주냐. 그래서 이제 주게끔 만들어 예산을 이제 세워가지고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예요. 그 네. 정도로 하고 엄청 큰 일을 해내셨어요, 네. 원장님. 그 1대, 2대 이렇게 하시면서 일도 정말 많고 1대 하실 때는 정말로 일이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대는 이제 어느 정도 잘 모르고 뭐 전혀 뭐 그런데 저기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때 일대 때 이제 그거 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출장 가고 이러는 게 없었어. 출장 그러면 공무원들이랑 가지 뭐 의원들이 무슨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출장 같은 것도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새로. 나 출장 원래 갈 테니까 정식으로 출장비를 달라. 그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환경 문제, 이 청소 문제 때문에 전라도, 광주 이런 데를 엄청 많이 갔었어요. 왜요? 보고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전라도 광주를 가신 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아니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이제 그 실제 거기서 하는 걸 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가 청소차 한 대당 한 달에 500만 원을 주면은 거기는 3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기름값이 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도 아니야.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용역을 줘. 이 비용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적당하게 용역을 해달라는데 우리 인천 지역은 그 용역이 너무 세게 이렇게 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걸 보고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작게 용역이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은 왜냐면 내가 보니까 할 말을 다 해. 그리고 많이 주면 왜 많이 주냐. 적당하게 이윤 주면 됐지. 저건 너무 과하게 주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못 주게 하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하게 그 원가 산정을 해서 적당한 마진 붙여서 주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여기 이제 보면 그 전에 그 청소업계 대부라고 불리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인천 전체를 전부 다 청소하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뭐 대한체육회 뭐 부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적인 저가 엄청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전에는 그 청소업체 명칭이 위생공사야. 위생공사요. 예. 뭐 서구위생공사, 막 부평위생공사, 막 이런 식으로 북구위생공사. 그걸 그 사람이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점이네요. 예. 갖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뭐, 그 양반한테 뭐 정치인들 전부 다 기대고 있고, 정치 자금으로 다
과다하게 받는 거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영향력도 크고 많이 있었죠. 나보라도 뭐 길 안 가지고 바 있겠냐. 적당히 해서 물러나라 이제 막 그 압박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내가 그만두더라도 나는 안 된다고 이제 버텼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다 원가도 산출해야 되고 뭐 하니까 내가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그쪽 거하고 많이 비교해보고 내가 그쪽 가서도 뭐 새벽에 그 업체들 부탁해가지고 그 청소하는 거 과정 쭉 다 지켜보고 다 하고 나는 여기 서구에서 들었어요. 한 달 이상을 내가 그 아침 새벽에 나가서 청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청소차를 한 달 동안 쫓아다니는 내가 매일 응? 어떻게 하나 봐.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불합리한 건 많이 나오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주는 사람은 그때도 보면 집안까지 가서 쓰레기 치고 가. 한 달에 월정액 얼마씩 주면은. 그리고 그거 안 주는 사람은 막 그제 뭐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냥 그 연탄재 막 나올 때 그거 무거운 거 그냥 다라에다 이고서 와. 근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전에는 청소차가 쓰질 않아요. 딸랑딸랑 종치면서 가. 계속 가. 서서히 가. 그럼 쫓아가서 버려야 돼. 일정 장소에 서 있어. 거기서 5분이고 얼마 기다려서 오는 거 받아서 이렇게 싣고 가면 좋은데 쓰질 않아.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그 종소리 듣고 나와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종소리 들으면 저기서 오면 그냥 이고 나가서 그 차 쫓아가서 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건 너무 불합리하다. 내가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된다. 내가 쭉 이제 조사를 하니까 그전에 보면 그 일반 주택은 담벼락에 다 숫자가 써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급 날짜하고 금액이야. 각 집마다. 요 집은 며칠, 얼마. 그게 암호처럼 써 있는 거야. 아라비아 숫자로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그렇게 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그 난리 쳐가지고 그 인천 시내 그 청소원들이 우리 서구 민방위 교육장에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이제 우리 구청에서 이제 주선을 하고 내가 이제 거기 나가서 내가 사실 좀 호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 봐라. 너희들이 뒷돈 받아서 그거 챙기는 건 좋지만은, 야, 쓰레기 달아 이고서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당신 부인이야. 그 돈 몇 푼 때문에 당신 부인은 이고, 쫓아가야 돼. 그것도 차 저만 지가면 도로 이고 들어가야 돼. 그래, 그거 받자고 이렇게 사람 차별하고 너희들 그렇게 되는 거냐. 너희들도, 사회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청소를 오는 사람들이라고 차별받는다고 그러지. 너희들 자체도 차별하잖아, 사람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때 제안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걸 안 하면은 내가 너희들 그 복지 제도를 확실히 개선을 해서 주겠다.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만큼 너희들 삶에 도움이 가게끔 복지 제도를 바꿔주겠다. 내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건 내가 자신 있게 해주마. 약속 지킨다. 그래갖고 막 싸움 나고 난리 났었어요. 막 그냥 나보라 뭐 어쩌다가 막 그냥 막 내가 탄생에 올라가서 그 얘기하는데 그냥 쫓아올라오고 난리가 났다. 막 말리고 그래서 이제 저거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한 그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했어. 이게 뭐 지금도 보면 이게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다 돈 받고 쓰레기 쳤어. 자기 구역에 자기역으로 계획해서 한 대를 맞추고 약속한 사람들은 길거리 쓰레기 치는 건 뒷전이야. 그 집 쓰레기 쳐주고 돈 받는 게 저거야. 그러니 그게 뭐냐고, 사회가. 사회가 그렇게 돼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안 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는 지금 갖다 버릴 때도 없고 그런데 공용으로 다 저거 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서로 버리고 처리를 해야지. 돈 몇 푼 준다고 그래서 그냥 뭐 누구한테나 쓰레기 뭐 받지 않는 쓰레기고 뭐 다 그냥 쌓아놓으면 그냥 다 갖다 쳐주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면 뭐 트집 잡고 막 이래서 안 하고. 그건 결국은 트집 잡는 건 너도 뭐 하면 돈 내고 쳐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자꾸만 유도하는 거니까 한참 싸워줘 그때. 근데 쉽지 않은 싸움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행정심판을 했었고 시에다가 근데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다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전적으로 지금 그냥 아무데나 내놓으면 다 가져가잖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정착이 됐다는 것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도 보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일대 의원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의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아니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통장도 하고 그랬어요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그 전에는 이제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 뭐 조금이라도 좀 저거 서로 이렇게 해갖고 좀 편안하게 살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완전히 성행할 땐 그런 시절인데 나도 그걸 해보니까 야, 이게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한번 들어가서 뭐 과연 그 실상이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됐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뭐 정치라는 건 나 알지도 못했고 그때도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했었는데 내 차례까지는 안 올 거지만 나는 이제 그래서 그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돼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좀 했어요. 원장님이 되신 게 너무 다행이에요. 네?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금이 어쨌든 서구가 다른 이렇게 사람이 또 또 헷갈죠. 뭐. 아니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싸움을 네. 그렇게 해내시기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제가 계속 가지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뭐 여기 서구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힘들었었던 때 있었잖아요. IMF 때. 그때가 이대 의원 말기 시점이 맞나요? 네. 예, 그때 어떤 또 의원 생활 하시면서 IMF 때문에 생겼던 일들도 좀 있나요? 그래서 뭐 IMF 때는 뭐 거의 다 절망적이고 그냥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전부 다 그냥 넘쳐나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막 그냥 가정에서 다 파탄이 나가지고 나가서 그냥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때는 뭐 국가에서는 뭐 그거 어떻게 극복한다 뭐 금모기 운동하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여기서 뭐 해외 갔다는 그거보다도 이게 뭐 나라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그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보다 어쨌든 이제 최대한 이제 아끼고 뭐 이런 거에 더 이제 그 치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쓰던 것도 뭐 조금 좀 쓰기 불편해서 고쳐서 쓰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소비를 계속 줄여야 되니까 어쨌든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갖고 극복이 된 거잖아요.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있어서 극복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구의원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 건 국유지 팔아먹은 걸 내가 이제 적발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환수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또 큰 업종이라는 업종이.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네, 그건 이제 뭐 평상시에 이제 또 이렇게 소문이 돌잖아요. 소문이 도는데 인천이 이제 우리 서구는 이 앞에가 전부 다 바다에 있던 건데 다 메꾸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땅이 생기는 거야. 이제 바닥 근처에는 이렇게 있다가도 뭐 비가 오거나 그래갖고 이 흙이 흘러내리가서 쌓인 거는 이게 국유지가 돼요 원래. 이게 이 바다는 해수면이잖아. 거기는 이 땅이 없던 거잖아. 거기 새로운 데 땅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거를
조사를 해갖고 새로운 지번을 매겨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소관 부서는 이제 뭐 이렇게 바다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국토해양부라든가 뭐 이런 데로 가야 돼,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 앞에 땅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국가로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서구로 다 등록을 한 거야. 서구로 다 해놓고 그 관련된 공무원 하나가 그 땅을 팔아먹었어. 개인이요? 예. 그 중에서 5필지를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나한테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내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윗사람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보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원상 회복시켜놔라 이제까지. 그러면은 잘 처리해주겠다. 근데 원상 복구를 못 지키잖아요.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요. 봐달라고 막 그냥 봐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다 변상해놓고 사표 쓰고 나가는 것까지는 내 봐주겠다. 그러나 그래 안 된다. 결국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감옥 가고 그걸 이제 강제로 다 환수하고 그 땅들은 그래서 이제 종결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리고 나니까 나한테 앙심을 품고 선거 때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구의원 2번 했잖아요. 선거 때 내가 불법 선거운동했다고 막 고발을 하고 그래갖고 나도 한창 또 조사받고 그랬어요. 검찰에 가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은 불의를 못 참으시고 네, 그 힘든 일을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아닌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악역을 자처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뭐 순간적인 적이고, 네, 뭐 그런 거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숨겨요. 말 안 해요. 증거 딱 들이대기 전에는 평상시에는 뭐, 그래서 뭐, 어쩌고,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때, 야, 또 뭐, 너 그렇고, 뭐, 땅 샀냐? 그거 한번 좀 보자. 오리발 딱 내밀어. 내가 이제 서류 띄어가지고, 그거 갖다 뒤밀고, 이제, 뒤밀고서, 야, 너는 이거 땅, 이거 사나 마나야, 너는 이거 이제, 이거, 그거다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 너는 걔한테 돈 달라고 한번 해봐. 그 돈 받으면 다행이고, 너 이거 국가 땅 너희들이 서로 짜고서 산 거니까 너는 뺏겨.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안달부져 못 쳐놓은 거야, 이제. 근데 뭐가 되나? 원장님 국가에서 상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복도 없어요. 아, 그렇게 또 큰일을 또 하셨네요. 그 2009년에 인천 서국문화원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지금 문화원장님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계시는데 그 이제 구의원 일 하시다가 또 이렇게 문화원 쪽 일을 하시게 된 또 계기나 그런 게 또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 저는 뭐 어쨌든 뭐 드문 경우일 거예요. 저 구의원 했던 사람 중에서 어쨌든 뭐 이것도 지금 봉사인데 이렇게 봉사활동 쭉 해온 사람은 나뿐이 없어요. 이 서구에서도 나는 끊이지 않고 계속 했어. 뭔가는 했어. 여기까지 와.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관여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요 지역이 내가 이제 그 원래 고향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애양심이랄까 이런 게 조금 남다르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있던 거 잘 좀 이렇게 어루만져 놓고 또 잘 보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원장님이 서구문화 원장님이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이고, 그 아까 구의원 하실 때도 이렇게 많은 일도 하시고 보람도 느끼셨는데 그 문화원장님 하시면서도 보람을 또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또 보람되시는지. 뭐 원장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뭐 저는 이제 그런 이 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흐름이 보면은 이제 다른 데들 쭉 봐도 그렇고 그냥 큰 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데를 가고 막 이제 이런 저희가 많은 데들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 뭔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직원들도 이제 우리 직원들도 지금 9명이에요. 많이 늘었죠 그동안. 일단 덩치 좀 키우고 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은 이제 할 일들도 서로 잠깐 찾아내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갖고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큰 적이 없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뭐 전국에 그래도 한 230개 문화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직원들이 고맙죠. 뭐 지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직원들이 다 하는. 너무 겸손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계속 해주실 거죠, 원장님? 남은 임기 동안은 열심히 해야죠. 임기가 정해져 있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언제까지? 저는 이제 3년 남았어요. 더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횟수가 정해져 있으세요. 네, 지금 2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제가 여쭤보지 못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혹시 있으세요, 원장님? 저는 이제 뭐 제가 이걸 해서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 지역 문화가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 지역 문화에 대해서 각 그 단체 기관장들이 단체장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도시 지역은 이제 사방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애양심이라는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 큰 관심이 없어요. 지방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지역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잘 돼 있는데 대도시는 그게 없어요. 대도시가 문화원들이 아주 취약해요. 뭐 예산도 그렇고 뭐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나는 이제 항상 만나면 당신 고향 생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당신도 당신 고향 가면 그래도 뭔가가 그 고향에 있어야 마음이 뿌듯하고 그지. 그 꼴에 봐라 허전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다 좀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곳이 좀 아쉬워요. 그럼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를 빨리빨리 말로 담아 할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 쪽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우리도 미래 먹거리가 생기는 거지. 지금 이대로 그냥 방치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많이 좀, 꼭 행정기관 말고도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지역민들도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심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2차에 걸쳐서 면담 해보신 그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좋은 시간이었었고요. 또 뭐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그래도 좀 속에 있던 말 하게 돼서 또 그것이 이제 어쨌든 기록으로 다 또 남게 돼서 아주 지금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촬영해 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문화원도 좀 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문화유산을 잘 지키는 그런 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너무 귀한 말씀을 그리고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었고 제가 그 해주신 말씀을 또 최대한 노력해서 또 서구의 문화를 또 잘 기록할 수 있는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이것으로 정군섭 원장님의 2회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